안녕하세요, 차일국입니다.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네,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은 2월 쿡브리프 1월에 이어서 2월 동안 있었던 도시부동산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월 24일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사비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뭐 노후계획 도시특별법 같이 재건축을 이제 활성화하는 그 무게추가 재건축으로 정책이 가다 보니까 리모델링들은 우리 재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리모델링 계속해도 돼? 이제 이 상황이 계속 발생해서 리모델링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가고 있거나 리모델링이 지지부진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리모델링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선회를 할 때 문제점들 같은 건 없는 건가? 그러니까 리모델링도 단지 추진되면 뭐 조합도 설립돼 있을 거고 그동안 투입됐던 비용들이 있을 텐데 그럼 그게 다 해산하고 청산한 다음에 새로 이제 재건축을 시작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잖아. 예, 그래서 그 몇 가지 법령 개정으로 좀 요청했던 게 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집행부들이나 아니면 추진이나 조합들을 그 도시정비법에 대한 조합으로 좀 승계해달라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요청을 하기도 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기존에 리모델링 추진했던 그 주민들하고 재건축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들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빨리 가야 되는데 정책이 바뀌면서 갈등만 붙이기는 부정영향이 분명히 있어.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공사비. 그러네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너무 올랐어. 나는 우리 이 재건축이나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공사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우리가 처음 겪는 상황인 것 같아. 어쨌든 공사비가 워낙에 오르고 그게 가장 메인 이제 아젠다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미 착공했는데 공사비가 올라서 문제가 됐던 둔촌주공 같은 경우들, 그거에 대해서 분쟁 예방을 위해서 이제 국토부가 표준 계약서를 만든다. 그래서 증액 같은 것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겠다. 필요하죠. 네, 필요한 규정인 것 같습니다. 디테일은 따져봐야겠지만 분명히 필요한 조치였다. GTX. 네. 많이 늘어났어. 원래 A, B, C 네. 세 개 노선으로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뭐야? D, F. 네. 또 얘기 짤도 있던데 이거 F, C 뭐 해가 Z까지 전국을 GTX화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 GTX였는데 그게 뭐 거의 지금 평택, 아산까지 가고 여기 원주, 여주까지 가고 춘천까지 가고 네, 이건 이러다가 이제 부산까지 연결되겠다고. 그러니까 뭐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GTX가 연결이 될 거다라는 예측까지도 가능하더라고. 철도 사업으로.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항상 지방시대를 이 정부가 얘기를 꺼냈는데 또 엄청난 대규모의 인프라 사업이 또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들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좀 헷갈리는 건 지점 같아. 그리고 나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D는 가능할 것 같아. 저 황금라인 2호선 황금라인을 지나가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노선은 저기 되게 서울에서도 한지들, 연신내, 평창, 신정릉, 그러니까 되게 저층 주거지 이런 데를 지나가는 노선이고 F는 수도권에 들어오지도 않고 서울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환상형으로 둘러싸는 형식이란 말이야. 이게 과연 가능할까? 나는 D 정도 추진되다가 막 또 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나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집값이 막 2021년 20년, 22년 막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를 때 그때 집을 샀던 막 투자했던 뭐 젊은 세대들이나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야, 집값은 오르면 떨어지지 않아. 왜냐하면 떨어지면 안 팔면 되니까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제 근데 결국은 이제 집값이 정말 떨어졌어. 엄청나게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갭 투자를 했던 사람이나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그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버티다 이제 뭐 금매로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경매로 나오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몇 가지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에 정말 금매로 나와서 싸게 살 수 있는 단지들은 들어가도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게 투자의 기회가 된다는 경매 쪽이 이번에 좀 괜찮아질 것 같아. 경매 쪽에 엄청 내렸어 생각보다. 지금 강동 쪽에 이제 내가 느끼기로는 고점 대비 30%는 빠진 것 같아. 나도 이 기사에 동의를 하는데
그 경매가 예전의 경매에는 그 안에 이면에 어떠한 또 권리권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 최우선의 임차인들이 어떻게 또 그 금액이나 형성되는지 숨겨져 있는 게 많아서 어려웠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나오는 경매는 아주 깨끗한 경매들 꽤 나와. 복잡하지 않은. 그래서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원칙적인 거야. 가장 기본적인 거. 집을 살 때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최고다. 경매가 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아, 인천에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을 지원한다. 아까우시겠네요. 아, 내가 인천을 살았어야 되는데. 네. 인천에서 예를 들면 1억.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뭔가 기사화돼서 더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들도 18세까지의 그 총 지원을 따지면 뭐 적지 않을 거야. 근데 인천이 이제 좀 더 많이 주는 건 있는 것 같고.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출산의 문제. 점점 심각해질 거고 어떤 지자체든지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이제 쏟아붓는 시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게 저출산 문제에서 인구가 주는데 내 그 행정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맞아. 이런 걸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보다 그 한정된 파이를 나눠 먹는 뺏어오는 맞아.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지방은 장난 아니거든. 맞아. 저기 소멸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막 10명, 20명 가지고 싸워 지자체들끼리.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 아무튼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일십 대책 그 지난 방송 때 이제 했는데 그 후에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후속 하위 입법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규칙 개정들인 거죠. 그래서 뭐 재개발의 노후도라든지 뭐 도시원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후속 대책들이 계속 입법되고 있는 상황. 아 우리는 너무 바빴어 저걸. 하냐고? 그러니까 어쨌든 내용을 다 파악해야 되니까. 저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스크린하고 우리 하고 있는 일들에 적용해야 되니까 굉장히 정신없었어요. 마찬가지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 시행령이 됐는데 나는 시행령에서 이거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거든. 그러니까 원래 51곳이었잖아.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였는데 그걸 낮춘 거지. 그래서 시행령에서 낮추다 보니까 그게 뭐 108곳으로까지 확대가 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 기사에 있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들이 그 시행령에 따라서 추가된 이제 노후계획 도시들인 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의 가양과 이제 뭐 여기 수지 이런 데들이 대상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은 시행령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대통령도 시행령으로 통치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항상 그 법률상의 그 문구 때문에 시행령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불어나고 완화되고. 그렇지. 노후계획도시는 우리도 몇 번 얘기했지만 올해 아마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 노후계획도시. 그럼 노후계획도시가 노후계획도시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 저 계획도시 특별법에 적용을 받아서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이 되거나 개발이 돼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그 지역을 제대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만 한번 파악해서 어디 지역이 좀 좋다 이런 것들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나오네 바로. 거지. 바로 되니까 그래서 가양 수지가 들썩한다. 됐어. 그리고 수지는 확실히 좀 뭐 들썩할 만하지. 그치. 수지 한번 다뤄보자고. 그래, 아까 내가 얘기했던 데가 저기였어. 저기를 다룰 필요가 있어. 왜? 붙어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과 연계가 되잖아. 플랫폼 시티, GTX-A. 수지 한번 가보자고 다음에. 그래. 그리고 이제 압구정 3구역에 추정분담금이 산출이 됐는데 이제 40평대에서 54평 할 때 11억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정비 계획을 다시 이제 수립을 해야 돼. 저번에 우리가 컨텐츠 다뤘듯이 시림이 됐잖아. 시림이 이제 정비 계획 변경을 추진할 텐데 그때 이제 그 정비 계획을 변경하려면 주민들한테 당신은 그럼 몇 평인데 몇 평으로 가고 싶습니까? 라고 설문을 해야 되거든. 수요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 수요에 근거해서 평형대들을 배분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추정 분담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공개가 된 건데 지금 이제 30평대가 34평으로 가면 3억 3천을 낸다.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가면 3억 3천을 내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 이제 이거가 전제가 그 공사비를 1,000만 원으로 계산한 거야, 평당.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그대로 가면은 공사비를 그대로 내는 거야. 그치. 결국은 지금 압구정 3구역에서 정비 계획을 하고 있는 방향은 1대1 재건축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 물론 임대도 있겠고 일반 분양도 조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1대1 재건축으로 아마 판을 짠 것 같아. 저기 공사비가 평당 1,000만 원이니까 30평 하면 내가 주인이 3억을 내야 돼 이거잖아. 그러니까 공사비 그대로 낸다는 얘기야. 추가되는 면적만. 그렇지. 뭐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한국은 뭐 공비 나오면 뭐 다시 한번. 자, 한강에서 리버버스를 10월에 띄운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예전에 이런 거 했었는데 그때는 수상택시였어. 수상택시였지. 똑같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 5년 전, 10년 전쯤에. 수상택시와 그때는 유람선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리버버스라고 해서 이게 나는 근데 이거의 이제 그 핵심은 결국은 이제 그 리버버스가 안 됐던 이유, 수상택시가 안 됐던 이유를 되짚어 보면 내려서 역까지 가는데 10분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0분이 단축된다 쳐도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지하철역이 바로 붙어 있는 한강에서 바로 지하철역으로 갈 수 있는데 이 그나마 이제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는 여의도하고 뚝섬 정도지 않을까 싶거든. 그래서 그다음에 뭐 마곡 정도.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라인에서나 이게 사람들이 그나마 메리트를 느끼지 않을까? 뭐 그런 저 노선의 메리트도 있고 나는 또 보는 게 저 지역들이 그럼 이제 부동산 이슈도 같이 될 것 같다라는 거지. 뭐 이제 철도 역세권이 아니라 이제 한강을 이용하는 원래 수변 공간 자체가 지금도 부동산에서 시장에서 비싼 지역인데 수세권. 이제 저런 새로운 교통수단도 그 지역에 집중이 된다고 하면 뭔가 하나의 또 이것도 개발 호재의 한 포인트로 볼 수가 있지 않나 라는 거야. 미미할 것 같아. 나도 미미는 하지만 그 다양성은 갖춰지잖아. 하나의 더 교통수단에. 분양 공고문에 한 줄 들어가고. 자, 용산 발표 났습니다. 네. 야, 이게 용산 정비창부지라고 했던 한 50만 제곱미터 되는 유유지였죠. 용산 한가운데 있는 거기에 대해서 뭐 예전에 당군 이래 최대 뭐 개발 사업 해가지고 2010년도 정도에 하다가 거꾸로졌고. 우리나라 너무 당분을 좋아하는 거 같아. 그렇지. 뭐만 하면 당분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울시가 계속 만지작 해서 계획을 수립하다가 대외발표가 돼서 이제 나왔고 이거 되게 빨리 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그 코레일과 그 SH가 사업 뭐 도시개발 사업 뭐 제안을 했고 연락 공고가 이미 됐어. 추진되고 있는데 뭐 단말 필요 없이 동영상 한번 보시죠. 네. 근데 동영상 퀄리티가 좀 아쉬워. 이렇게까지 대박. 어떤 한강하고 연결되는 보행 브릿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환상형으로 들어서고 있고 뭐 70층 정도의 하이라이즈 되는 건물들이 계속 이제 있는 상태고 거기에 이제 저층부는 녹지 공간으로 해서 광장과 녹지를 연결해서 차를 다 지하로 빼는 그래서 보행과 공원을 중심으로 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인 것 같아. 멋진데 나는? 저거 뭔지 알아? 저거 이제 만초천 복원하는 거거든. 하천이야? 예전에 만초천이라는 하천이 있어. 그 하천이 지하에 이제 돼 있는데 걔를 이제 복원하는 거지. 청계천처럼. 근데 와 그거 쉽지 않아. 그러니까 만초천이 진짜 큰 하천이었어. 그러니까 청계천만한 하천이야. 그게 지금 이게 지하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복원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저걸 뭐라고 하더라? 무슨 스카이트레이. 야 근데 나 이거 저 정도 되면 여기 트램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옥상에서? 그래야 의미 있는 거 아니야? 아무튼 한강이 이렇게 잘 보인다고 합니다. UAM이 떠다니고 네 그렇다고 하네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넘어가시죠. 다음은 이제 테헤란노가 AI 밸류로 변신하고 있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스타트업이나 이런 AI 이런 산업들이 그런 뭐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분당이나 이쪽에 이제 많이 있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다시 강남으로 넘어오고 특히 AI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 같아. 그렇지. 강남에 이제 그 부동산 예전에 공실률이 있던 것들이 조금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 또 이번에 뭐 강남의 그 선형 상업지역 뭐 보고 하면서의 강남의 좀 이슈거리가 계속 좋아진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 그러니까 이게 AI업의 특징이 진짜 인재거든. 근데 인재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판교 밑으로 내려가서는 인재가 확보가 안 돼. 무조건 서울, 강남까지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제 테헤란노가 이제 가장 선호되는 거고, 그래서 테헤란노 변에 있는 그 오피스의 수요가 공실이 역대 최저야 지금.
그래서 기존의 전통의 기업들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투자를 많이 받은 AI 기업들이 채워나가면서 그 업무 기능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아, 난 이거 굉장히 어. 파격적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 어. 민간 투자 사업 할 때 수요 분석을 하는데 그때 KDI나 이런 데들이 과 수요 그렇지. 좀 분석을 좀 정책에 어떤 부합하게 그냥 조작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부풀려서 해서 민간 사업 했더니 막 뭐 수요가 그만큼 없더라 나중에 되니까 그치. 뭐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고 대표적인 게 이 용인경전철, 하고 의정부 경전철 이런 맞아. 것들이잖아. 인천에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그 정책 결정자와 그 다음에 그때 분석했던 연구원이 이거는 배상을 해야 된다. 214억. 와, 그래서 분명히 나는 좀 의미심장한 판결이라고 생각해. 어쨌든 저거의 가장 문제점이 이제 최소 수입 보장 그 제도였는데 MRG는 없어졌잖아. 지금 이제 없어졌고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지. 응. 그래서 용인의 미래를 이제 담보 잡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총선 국면이다 보니까 그치. 공약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거에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느끼냐라고 했을 때 그 시그워즈 3년 완화. 그러니까 이런 정말 내 피부에 닿는 게 중요한 거지. GTX처럼 먼 미래보다 오히려 철도지하와 이런 것보다 오히려. 그래서 시거즈 완화가 30%, 그다음에 GTX 확장이 17%,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 이런 것들이 철도지하와 이런 것들이 김포 편입. 그러니까 스티븐즈도 아는 거야. 아 저거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모르겠어? 먼 미래 얘기야. 되겠어? 뭐 이제 이런 느낌. 그리고 유예가 됐어. 시거즈 뭐 3년이 유예가 됐는데 근데 이상하지 않아? 3년. 3년. 남았잖아. 3년 남았잖아. 아니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면 전세적 계약하면 2년 단위라고. 그럼 3년이면 어떻게 할 거야? 4년 단위면 그래도 사시는 분이 2번 정도 재계약해서 그다음 뭐 이게 되지만 3년이라면은 그럼 2년 살다가 주인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좀 문제거든. 그렇지. 지금 둔촌주공이 저 문제에 들어가 있어. 당연히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둔촌주공을 위해서 3년을 유예했는데 아마 11월 말쯤에 이제 입주가 예정이 돼 있거든. 원래 내년이었다가 조금 당겨져서 11월 말 12월 초인데 아마 그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 2년만 살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2년 살고 계약갱신 청구권 해가지고 쓸 수가 없어. 했는데 이제 그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그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지.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 조합원 물량을 전세로 들어가시라. 조합원 물량은 저기서 제외되니까. 그리고 GBC가 그러니까 삼성동에 그렇지. 삼성역에 이제 GBC 그 현대차 부지가 지금 이제 설계 변경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110층짜리를 이제 지으려고 했던 거잖아.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좀 현대 내부 105층짜리 지으려고 했는데 현대 내부의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 그거를 한 50층짜리 3개 동 정도로 하려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경 사업 제안이 접수가 됐어. 난 좀 아쉬워. 난 105층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두 개의 딱 랜드마크가 그게 탑 두 개의 탑이 보이게 저기 살짝 보이잖아 끝에. 여기 여기도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네. 근데 나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잘한 결정이라고 봐. 다른스야. 합리적인 결정이지. 공간에 대한 건 있지만 좀 조금 아쉬워. 근데 어쨌든 이 공공기업금에 대한 뭐 좀 쟁점이 있을 것 같더라고. 이거는 좀 잘 서울시랑 협상이 되는 과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방소멸에 대응해서 별대농지와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이건 수도권은 아니고 특히 부의경 쪽에 이제 창원이나 부산이나 울산에 대한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좀 모르겠어. 1, 2등급까지 해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야. 맞아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제도를 원점으로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왜 생겼는데 그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근데 이제 강제로 대도시권 주변에 묶어놨잖아. 근데 지금 왜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원점인데 저거를 과연 설정할 이유가 있나 없나를 다시 보자는 거잖아. 아니 나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그 그린벨트는 4가지 목적이었단 말이야. 외연적 확산 방지도 있었지만 환경 보전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민의 여가 휴식 공간 마련도 있었고 군사 보호 목적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1, 2등급은 외연적 확산보다는 오히려 환경 보전과 주민의 여가 휴식 공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외의 공간을 확장 뭐 해제하는 건 좋아. 동의할 수 있어. 근데 1, 2등급까지 건드는 건 이건 아니지 않아? 근데 근데 저거를 그 지금의 판단은 일단 당장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우리가 죽은 다음에 환경보호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에 대한 관점 같아. 뭘 다 죽어? 아니 집하면 지금 다 죽게 생겼어. 아유. 어. 나는 조금 입장이 다른 게 환경은 요즘 환경부 협의해봤어? 저거 별도로 그냥 집이 없어도 환경부 협의해서 저걸 통과하지 못해. 아니 당연히 딱 걸러지겠지. 그게 보전산지 당연하지. 도 걸릴 거고. 예전에 같이 개발 사업의 논리가 강한 시대가 아니야. 음. 그때는 국토부가 이겼지만 지금 뭐 어디 협의 들어가도 그렇지. 환경부에서 아유 뭔 소리 하세요? 그러면 그 자연적으로 어. 막아지는 분위기가 됐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성도 충분히 알고 있고 뭐 단순히 지위가 풀렸다고 1, 2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환경부의 여러 가지가 영향평가에 검토를 하고서 거기서 협의가 끝나야지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더 보자고. 이슈가 필요한 문제 같아. 그리고 금리가 구연속 통계됐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첫 소수 의견이 나왔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석달 후에. 석 달 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금리가 계속 올랐다가 미국도 이제 보합세였잖아. 그리고 우리도 올리다가 보합세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것이냐? 금리가 떨어져야 이제 물가도 안정되고 부동산 가격도 오를 수 있고 뭐 이런 거잖아. 우리가 막 봤잖아. 금리가 오르니까 부동산 화량이 금리가 낮아서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절실히 느꼈잖아. 대출 무조건 끌어당겼던 시대가 있었지. 그러니까. 금리 0% 있을 때. 근데 이제 이게 떨어져야 부동산 이제 시장이 다시 올라갈 테니까 이거는 이제 뭐 관심 있게 본 사람이 많겠지. 그 누구도 모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연말에 우선은 세계적으로 뭐 내려야지 우리도 따라가는 거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이제. 여전히 몰라. 몰라.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결국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시 대책에 따른 후속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공약 발표라든지 정책 발표들이 계속돼서 부동산에 드라이브를 거는 게 한 축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동산 시장은 현재 얼어붙어 있고 공사비 같은 부정적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 그러니까 뭐 경매나 이런 부분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이제 뭐 GBC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개발들은 또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월 쿠프레프에서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이거 처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수익도 나왔잖아. 수익 나왔습니다. 와 150원?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양질의 꾸준한 영상 올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뭐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월에 만나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